안녕하십니까 연세인 여러분. 1년 만에 돌아온 젊은 시사 Y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11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문제를 다뤘던 1화를 시작으로 젊은 시사 Y는 지난 9년간 연대생을 위한 연대생에 의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젊은 시사 Y에서는 정형화된 시사 프로그램의 틀을 깨고자 하는 기존의 기획 의도를 되살려 패널 토론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사 Y 49화의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김도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논술 최저 등급 폐지인데요. 연세대학교는 오는 2020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올해부터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합니다.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 젊은 시사 Y에서 집중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패널분들 소개를 해볼까요? YBS 기자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BS 60기 기자 박은지입니다. 네, 60기 기자 정창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60기 기자 조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60기 기자 정은지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기존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작년인 2019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 전형 합격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 총 4개 과목의 등급 합이 7 이내, 자연 계열은 4개 합 8 이내, 의치대는 4과목 중 3과목 이상 1등급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했는데요. 이번 2020학년도 입학 전형에서는 이러한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한 겁니다. 네, 원래 연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논술에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꺼려하는 대학 혹은 들어가기 힘든 대학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정말 큰 파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이게 좀 파격적인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그 4합7이라는 최저 등급이 생각보다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한국사는 또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4합7을 맞추려면 사실 한 과목만 뭐 4등급이 나와도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1등급이 나와야 하거나 아니면은 뭐 2등급이나 3등급이 하나씩 껴있으면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대가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를 하면서 변화를 정리를 하자면 이제 결국에 일괄 합산 전형으로 논술 100%로 선발을 하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동점자가 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성적 순으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때까지는 계속 논술에 최저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폐지했는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입학 전형 요강을 보면 수험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그 모든 수시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했다고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논술 전형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마 변별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논술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해버리면 이렇게 논술 답안만으로 100% 그 학생의 공부 역량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입학 사정관님들께서 논술로 어떤 역량을 평가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해 분석력, 논증력 그리고 표현력 이렇게 3가지를 크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면 사실 뭐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또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논술이나 토론같이 약간 좀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오히려 대학 공부에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 같습니다. 네, 그럼 수험생분들의 생각을 직접 한번 인터뷰로 들어보고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저희 논술 최저 폐지에 대해서 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논술 전형 최저 폐지에 반대합니다. 이런 게 없어져 버리면 아예 생 논술인데 대학에서는 논술을 뭐 답안지를 주긴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뽑았다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성적이니까 이제 제가 논술을 좀 못 써도
이제 어느 정도 최저를 맞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보거든요.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도 수시 전형의 일부인데 만약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이제 같이 연계를 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저 같은 고3 수험생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 학생의 학생부 또는 교과 점수를 통하여 저는 첫 번째 학생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 게 사실 허수 지원자가 최저 기준이 없어지면 허수 지원자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이제 실제 보이는 경쟁률 자체가 정말 경쟁률이 되는 거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 이 논술 평가 기준이 너무 주관적인 게 아니냐라는 말에 대해선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논술에도 분명히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를 하고 이제 문항당 배점이 정해져 있고 배점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도 이제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논술이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답을 쓰는 글쓰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비리가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는 평가 기준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시험이라고 엄연히 생각합니다. 사실 논술 전형 자체의 취지라든가 그런 메리트, 이득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최저가 있던 학교를, 특히 최저가 이제 좀 높았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논술을 한 번 더 보는 제 정시 전형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 나왔었는데, 아까 두 번째 학생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논술 전형에 뽑을 수 있는 학생들 메리트 그리고 이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이제 공부 잘해야만 붙여야 된다 논술을 볼 때도 라는 건 이제 대학의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논술 전형만큼은 논술 전형만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관심이 많고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 말씀으로는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한 2번 정도 출제했다가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최저가 없어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소위 말하는 로또처럼 허수 지원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현장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대 논술 문제가 결코 쉽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코너 젊은 생각입니다. 논술 폐지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또 논술의 최저 폐지가 논술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지금 논술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에서는 논술에 대한 교육이 별로 제공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교육 시설에서는 논술보다는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을 가르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 그러니까 체계적인 글쓰기 능력, 읽기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논술 학원을 찾게 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참여하고 이제 수시에 넣었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논술학원에 40만 원 이상을 투자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46%가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현상을 확인해 보면 확실히 논술이라는 게 좀 사교육으로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논술 최저 폐지가 반드시 논술에 대한 지원자들의 몰림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논술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부담은 사실 논술 전형 자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논술 최저 폐지와 명확한 관계가 있는지는 지금 밝혀진 게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논술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논술학원에서는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답 찾는 연습을 하게 시키는데, 이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상의 것을 알아야지만이 논술에 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교육의 심화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랑 교육과정 얘기 아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논술 시험인데 교육과정 바깥의 것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교육과정 바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고등학교 가면 그런 거 주잖아요. 추천도서 목록? 저희가 이제 막 추천도서 목록에 있는 내용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더라고. 이걸 교과과정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는데, 논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런 교과과정에 포함된, 일정에 포함됐다 볼 수 있는 그런 책들만으로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요즘 입시 전형 같은 거 보면 수시든 정시든 어떤 것이든 사교육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를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논술전형과 사교육비를 올린다고 그렇게 국한적으로 생각하는 건 약간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폐지된 게 이렇게 수험생들의 부담감 완화를 위해서 시행된 건데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은 원래 최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를 바로 폐지하는 것보다 그 최저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술 최저 폐지가 연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그 논술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하죠? 네, 우리 대학으로서는 경쟁률의 상승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듯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세대 논술 경쟁률은 44.38대 1로 지난해 57.04대 1보다 떨어졌는데요. 물론 교육부에서 추정한 2020년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떨어진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유의미하게 하락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논술 최저 폐지가 처음 시행된 것이기에 경쟁률이 몰릴 것으로 예측돼 학생들의 눈치 게임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데요. 따라서 시행 1년 후인 내년엔 경쟁률이 대폭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입시 상황이 꽤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연세대 학생분의 의견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죠. 네, 촬영 당일인 오늘까지 총 66명의 연세인들께서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97%가 지금 최저등급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이 근거로는 대표적이었던 게 수험생들의 학업 역량이 최저등급을 폐지하면 잘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논술이라는 게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 그걸 보는 시험이 논술이란 거잖아요. 그걸 말로 하느냐 글로 쓰느냐의 차이인데 시험관들이 이제 그걸 보고 확인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괜찮구나, 표현하는 능력이 있구나, 뭔가를 생각하고 주제까지 결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타당하구나 이런 것들을 봐서 충분히 근거가 있이 선발된 사람이라면은 최저를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또는 대학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학 능력이라든가 학습 능력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연세대학교 논술 최저등급 폐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무쪼록 2020학년도 입시가 무사히 치러지길 희망합니다. 연세의 신중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젊은 시사 Y 49화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리의 소리, 자유의 소리, 여기는 여러분의 연세교육 방송국입니다.